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한 번쯤은 떠올려 봤을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60, 70, 80이 되어도 표정이 밝고 마음이 넉넉하고 삶이 편안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불안해지고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같은 나이를 먹어가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운도 아니고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 관찰해보면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을 다루는 마음가짐까지 작지만 강한 차이가 결국 서로 다른 노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다. 하지만 세월이 약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이를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어떤 분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늙어서도 당당하게, 여유롭게, 그리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나도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더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주 쉽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10가지 비밀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밀 1. 내려놓는 연습을 한 사람들. 나이 들어서 진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말로는 다하지 못할 상처, 억울함, 오해, 서운함. 때로는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직장에서 생겼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감정들은 과거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미 지나갔고 이미 끝난 일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그 과거가 계속 현재를 잡아당기고 결국 오늘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노년에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감정의 짐까지 들고 살 필요는 없다.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분들은 원망을 오래 끌고 가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던 기억도 한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굳이 가슴에 품어두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것과 붙드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나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붙들고 있어봤자 나만 힘들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마음속 짐을 가장 먼저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도 가벼워집니다. 삶이 가벼워지면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이 들어도 더 밝고, 더 여유롭고, 더 젊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편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챙겨가고 어떤 감정을 놓아버리는가, 이 선택이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 묵은 감정이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살짝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내려놓음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비밀이 관계 테트리스를 할 줄 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 정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 테트리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아두는 것이 장점처럼 느껴집니다. 명함을 많이 모으고 인맥을 넓히는 것이 마치 성공의 조건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정말 중요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관계는 마음을 지치게 하고 시간을 빼앗고 감정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년에 잘 사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힘든 사람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시면 분명 있을 겁니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해지는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불평과 뒷말만 늘어놓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이런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가는 건 결국 나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반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조용히 그리고 단정하게 정리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틀어지지도 않고 서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편안한 관계만 곁에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만 남기기 때문에 인생이 훨씬 따뜻해지고 안정적이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만나도 좋으니 마음이 편한 사람과 만나라.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좁히는 것이 삶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누구에게 맞추기 위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사람 때문에 괜히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주변에서 꼭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손에서 살짝 놓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맞게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비밀 3. 돈을 목적이 아니라 의미를 위해 쓰는 사람들. 노년에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다루는 방식부터 남다릅니다. 이분들은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보다 어디에 쓰느냐, 어떤 의미로 쓰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돈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만들어주는 경험과 시간, 관계와 건강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쓸 때 품격이 드러난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돈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몸을 위해 씁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몸이니 이제는 고쳐가며 다듬어가며 잘 써야 하는 시기죠. 건강검진, 운동, 영양치료 이런 데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다가 병원비 몇 배로 나가는 것보다 미리미리 쓰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시간을 위해 씁니다. 젊을 땐 아이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바빠서 둘만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잘 사는 분들은 작은 여행, 좋은 식사 함께 보내는 여유에 기꺼이 돈을 씁니다. 돈을 쓰는 만큼 마음이 가까워지고 인생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셋째, 오래된 친구에게 씁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라도 그 시간을 위해 돈을 씁니다. 그 시간이 삶의 활력이고 외로움을 막는 가장 좋은 자산이니까요. 넷째, 자신의 행복을 키우는 취미와 배움에 씁니다. 책 한 권, 운동기구 하나, 취미 클래스, 악기 레슨. 이런 작은 기쁨들이 노년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듭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을 기쁨의 씨앗처럼 사용합니다. 조금 심어두면 오래도록 행복이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아껴야 할 때는 분명하게 아낍니다. 쓸데없는 비교 경쟁, 체면 유지, 과한 선물이나 부담스러운 접대. 이런 곳엔 과감히 지갑을 닫습니다. 즉, 돈을 어디에 쓰지 않을지까지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노년에 잘 사는 사람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돈을 쓸 때 의미를 찾는 사람일수록 노년이 더 편안하고 더 따뜻하고 더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이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비밀 4. 몸 관리를 미루지 않는 사람들. 노년에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소중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야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삶 전체의 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돌보는 게 귀찮아지는 순간 인생도 귀찮아진다.
이분들은 건강을 복권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면 유지되는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이 아주 단단합니다. 먼저 걷기를 생활처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20분, 3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분들은 기본 체력, 혈액순환, 관절 건강이 놀랄 만큼 유지됩니다. 특히 걷기는 우울감과 스트레스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약한 근력 운동을 꼭 포함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허리 무릎 통증, 피로감, 균형 문제까지 이어지죠. 잘 사는 사람들은 물병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밴드 운동 같은 아주 기본적인 근력 운동이라도 꾸준히 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셋째,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으려고 병원을 찾습니다. 몸은 미리 관리하면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볍게 어지럽다, 숨이 차다, 소화가 불편하다. 예전에 그냥 넘겼던 신호들을 이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몸은 늘 먼저 말하고 우리가 그걸 무시할 때 문제는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건강을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밀어두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체념하지도 않고 이제는 늦었어라며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노년을 잘 산다는 건 결국 내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관계도 편합니다. 몸 관리에 조금만 마음을 쓰면 삶 전체가 안정되고 활력도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비밀 5.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지킨다. 노년에 정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이분들은 한 가지를 아주 잘합니다. 바로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이니까 당연이라는 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야 하고, 가족이니까 희생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나이를 먹어보니 깨닫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늘 가깝고 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하지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기대는 줄이고 응원은 남겨둡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젊을 땐 바빠서 대화를 못했던 분들도 나이가 들어 둘만 남게 되면 사소한 말투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렇지. 나도 저럴 때가 있지. 이렇게 여유를 둡니다. 그 여유가 부부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평생의 동반자로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자식에게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삶은 결국 자식의 몫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대신 지지와 응원만 남겨두는 것.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식도 부모가 부담 없이 배려해주는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더 자주 찾고 더 마음을 엽니다. 또한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은 형제 친척 관계에서도 억지로 엮이지 않습니다. 필요와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만큼만 거리와 빈도를 조절합니다. 가족과 적당한 거리가 생기면 기대에서 오는 실망도 줄고 잔소리와 갈등도 줄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실 가족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순간 노년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집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까워야 사랑이고 멀어지는 건 무정함이 아니다. 서로 편안한 만큼의 거리가 오히려 가장 건강한 거리다. 이것이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비밀 6. 고집을 버리고 마음의 유연성을 가진다. 노년에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유연성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것이 아니라 굽힐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노년의 품격을 만들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보니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경험이 많다 보니 내가 맞다고 느껴지고 남의 의견이 틀린 것처럼 들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견이 늘 정답일 수는 없다. 이 한마디를 인정하는 순간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에는 고집이 많을수록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자식 세대의 생각과 문화는 우리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삶의 속도, 언어, 가치관, 돈 쓰는 방식까지 다르지요. 유연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합니다. 아, 요즘 애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내 기준으로만 판단할 필요는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오히려 자식과 잘 지냅니다. 관계가 편안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고 멀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유연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앱, 유튜브, 전자기기 같은 것들도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느려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태도가 삶을 더 젊게 만들고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연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너그럽습니다. 내가 완벽할 필요는 없지. 내가 늦게 배우는 것도 괜찮아. 가끔 실수해도 괜찮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노년의 삶은 훨씬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고집을 버릴수록 주변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사소한 일에 덜 상처받게 됩니다. 반대로 고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외로워지고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나를 편안하게 만들려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것이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의 6번째 비밀입니다. 비밀 7.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노년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호기심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작은 것 하나도 배우려는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뭘 새로 배우겠어. 그런 건 젊은 사람들 하는 거지.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더 배워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늙지 않는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배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노년 우울증이 줄고 기억력 저하도 늦어지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습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새로 익히고 어떤 분은 유튜브로 해외여행을 공부해보고 어떤 분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악기나 운동을 배워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삶에 활력을 넣어줍니다. 또한 배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고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흐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생각이 젊고 말투가 부드럽고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배움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와 멀어지는 느낌,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순간 그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작은 확신 하나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배움으로 인해 넓어지는 세계가 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를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천천히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음까지 늙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이 멈추는 순간부터 진짜 늙는 것이다. 이것이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의 7번째 비밀입니다. 비밀 8. 감정 쓰레기통을 스스로 비운다. 나이 들어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정말 다릅니다. 이분들은 감정을 참는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설렘, 행복 같은 좋은 감정부터 서운함, 화, 걱정, 불안, 외로움 같은 무거운 감정들까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무거운 감정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 감정 쓰레기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삶 전체가 어두워지고 사람과의 관계까지 피곤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노년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감정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불편한 감정은 빨리 털어내야 한다. 이 원칙을 갖고 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혼자 오래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악의가 있었는지 혹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고 바로 마음속에서 정리합니다. 아, 그냥 그러려니 하자. 이 한마디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또한 잘 사는 사람들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지니죠. 남이 나를 오해해도 지나간다. 나쁜 말은 마음의 문을 닫고 받지 않는다.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넘기고 오래 잡지 않는다. 이렇게 감정을 정리해두면 사람과 부딪힐 일도 훨씬 줄어들고 마음이 늘 평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감정 쓰레기는 시간을 두면 절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치워야 없어집니다. 정리해야 가벼워집니다. 털어내야 편안해집니다.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은 감정이 쌓일 때마다 이건 지금 비워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돌봅니다. 그래서 표정이 밝고 관계가 부드럽고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감정을 비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의 8번째 비밀입니다. 비밀 9. 하루 루틴이 있다.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의 흐름이 일정합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반복되는 작은 루틴이 삶 전체를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일이 줄고 해야 할 일도 적어지면서 하루하루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오늘 뭘 했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죠.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하루를 막연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라도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 일정한 식사 시간, 정해둔 독서 시간, 취미 활동, 잠드는 시간, 이런 생활 패턴을 꾸준히 이어가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마음과 몸은 규칙 속에서 가장 안정되고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안정되고 안정된 하루가 모여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루틴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막아주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가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목적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낼 때입니다. 루틴은 그런 시간을 막아줍니다. 내일 할 일이 있다. 이 마음 하나가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루틴이 큰 것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침 햇빛 10분 쬐기,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 보기, 15분 걷기, 오후에 음악 듣는 시간 만들기, 저녁에 간단히 스트레칭하기, 이런 것만 있어도 하루가 안정되고 마음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루틴은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잡아주는 기둥이 됩니다. 이 기둥이 있을 때 관계도 건강도 감정도 흔들리지 않고 노년의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노년에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하루의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그 작은 반복이 큰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의 9번째 비밀입니다. 비밀 10.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 노년에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비밀
바로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은 앞에서 말한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함께할 때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혼자일 때도 행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생기고 배우자도 늘 곁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때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사람, 이 사람이 노년을 가장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자기만의 세계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취미나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커피 마시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 책 읽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 손으로 작은 것들을 만드는 걸 즐기는 사람, 음악 듣는 시간에 몰입하는 사람, 산책을 통해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 이러한 작은 나만의 기쁨이 바로 자기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있는 사람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만, 배우자에게만, 누군가에게만 기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나만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삶에 스트레스가 생겨도 그 세계로 들어가 잠시 머물며 마음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만의 세계가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채워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서운함이 많아지고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압니다. 그 결과 타인에게도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정말 잘 사는 노년은 사람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내가 나와 잘 지내면 그 어떤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의 10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10가지 비밀 어떠셨나요?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매 방식은 각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나이 들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누구는 나이 들어 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작은 태도와 습관들입니다.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덜 기대하고 마음은 유연하게 하고 몸은 꾸준히 돌보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나만의 세계를 소중히 지키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더 따뜻하게, 더 풍요롭게, 더 여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몇 살이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빛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